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라고 하는 구관모 선생님께서 2013년에 국일 미디어에서 출판된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라는 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의 식초의 분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142페이지에 천연 식초는 마셔라.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알코올 양조 식초는 피하라.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빙초산 합성 식초는 버려라. 150페이지에 식초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구관모 선생님은 현재 그 구관모 그 천연 식초 대표로 계시면서도 구관모 식초 박물관 관장님을 하고 계시고 초두루미 자연식 동호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서로는 옛날 식초 장수법, 그 다음에 초밀란으로 간암 다스리기, 초밀란 건강법, 내 몸을 살리는 천연 식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자꾸 늙어지고 세포도 자꾸 검버섯도 생기고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요. 노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갖고 식초를 지금 많이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식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천연 식초는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끌어올린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이 포도당은 당 분자가 하나인 단당류인데 이것이 수백 수천 개씩 결합하여 이당류와 다당류가 되고 식물 곳곳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당류와 이당류, 다당류가 나오는데 이게 식품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설탕 같은 것이 이당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당류가 되고 식물 곳곳에 저장이 됩니다. 사람의 침 또는 엿기름 속에 함유된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식물의 다당류를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를 하는데 이를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 과정을 거친 이당류나 단당류가 누룩이나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발효되면 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는 것에다가 이제 누룩이나 효모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이 초산균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발효가 되면 마침내 탄수화물의 최종 발효 산물인 천연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화 과정을 거친 이당류나 단당류가 누룩이나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발효되면 술이 됩니다. 그리고 술이 초산균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발효를 하게 되면 두 번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 식초로 됐다가 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이렇게 발효가 되게 되면은 요게 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이 또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식초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탄수화물의 대사의 일생이고 천연 식초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정상에 오른 발효식품의 제왕입니다. 유럽에서는 포도주를 발효시킨 발사믹 식초가 유명하고 미주에서는 사과를 발효시킨 사과식초,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곡물을 발효시킨 현미식초가 대표적입니다. 과일로 만든 식초는 누룩으로 빚은 곡물초보다 효소의 역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천연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온갖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리활성 물질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발효 과정에서. 식초의 시큼한 맛은 바로 초산에서 나오는데 발효 과정에서 초산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산 이외에도 구연산, 사과산, 포도산, 주석산 등
60종류 이상의 다양한 유기산이 형성이 되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 밖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리 활성 물질도 가득하게 됩니다. 식초의 또 하나 신비로운 점은 식초 속의 유기산들은 산성 물질이지만 대사에 참여하게 되면 인체를 알칼리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맛은 신데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체를 알칼리화 시킨다는 것이죠. 인체의 pH는 거의 중성이지만 스트레스나 과로, 유해 음식의 섭취 등으로 쉽게 산성화되곤 합니다.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화가 빠르게 되겠죠. 체내 환경이 산성화될수록 염증, 종양, 암 등이 잘 생기므로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이 식초는 병고의 인생을 100세의 장수자로 인도하는 위대한 안내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천연식초는 그 자체가 최고의 해독제이며 소염제이며 청혈제입니다. 식초는 음식을 조리할 때 고기나 생선에 기생하는 유해 세균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초밥 보면은 그 시큼하죠. 그 초밥에 그 식초가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식초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초밥의 pH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거 잘 모르실 텐데. pH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산성이냐, 알코올이냐, 중성이냐를 쉽게 체크하는 그 지표 단위인데요. 이 초밥의 pH는 제가 어느 교과서에서 봤는데 한 4.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4.85요. 우리 위산이 한 pH 2 정도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식초는 음식을 조리할 때 고기나 생선에 기생하는 유해 세균을 죽이고 채소나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독소까지 제거합니다. 그 밖에도 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천연식초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두 번째 제목, 알코올 양조식초는 피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양조식초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식초가 되는 초상균의 먹이는 바로 알코올입니다. 발사믹 식초는 포도주의 알코올, 현미 식초는 청주의 알코올이 먹이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양조식초는 어떤 알코올을 쓰는 것일까요? 바로 주정입니다. 이 주정은 최초에 발효된 술을 여러 차례 증류해 얻어낸 순도 99%의 알코올 농축액을 말합니다. 이 주정을 희석하여 제조한 것이 알코올 식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조식초는 어떤 알코올을 쓰는 것일까요? 바로 주정입니다. 이 주정은 최초에 발효된 술을 여러 차례 증류해서 얻어낸 순도 99%의 알코올 농축액을 말하는데 이 주정을 희석해서 제조한 것이 알코올 식초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정에다가 초산균을 넣어 기계로 속성 발효시키면, 속성으로 하는 겁니다. 속성 발효시키면 단 며칠 만에 우리에게 익숙한 식초, 바로 알코올 양조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며칠 만에 되는 거죠. 이렇게 대량 생산된 양조식초도 발효 과정을 거쳤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발효 과정을 거쳤죠. 며칠 만에. 속성 발효죠. 기계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순도 99%의 정제 알코올인 주정에는 발효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이나 아미노산,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물질이 없습니다. 주정만 갖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조식초는 신맛을 내는 초산 성분 외에 천연식초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점이 양조식초는 단 며칠 만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발효는 똑같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단 며칠 만에 기계로 속성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원료는 알코올 혼합물인 그 농축액인 주정 99%짜리 순도를 여기에다가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라는 거죠. 초산균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나 다른 풍부한 유기산들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이 없다는 거죠. 맛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속성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열과 냉각을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이나 효소도 생겨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을 내는 화학 향료를 첨가하면 더 문제가 있는 식초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향도 처리하나 봅니다. 첨가제는 한마디로 간과 신장에 좋지 않은 이물질입니다. 앞서 천연 식초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최고 자리에 오른 살균제와 해독제라면 정제 주종을 이용해서 속성 발효시킨 양조 식초는 이 관문들을 다 생략하고 낙하산으로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실력 없는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듯이 이런 낙하산 식초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특급 호텔이나 일식 횟집에서 일하는 유명 요리사들은 과연 어떤 식초로 요리를 할까요? 제대로 된 식초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알코올이나 빙초산을 사용하는 요리사들을 진정한 요리사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 알코올, 양조 식초는 피하기 바랍니다. 이제 식초를 사실 때 그 뒤에 보면은 식품 한글 표기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원재료명이 있습니다. 이 원재료명에 식초의 원재료명에 양조식초 같은 경우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정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 구감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빙초산 합성 식초는 버려라. 저희가 이제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단무지에다가 이렇게 하얀 식초를 뿌려주죠. 이게 이제 빙초산으로 한 것이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요즘엔 좀 좋은 식초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빙초산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성분입니다. 빙초산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주로 비닐의 원료나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섬유의 가공 및 염색 용도로 사용합니다. 앞에 빙자를 붙이는 이유는 상온에서 빙초산이 얼음 같은 결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하나 봅니다. 빙초산 합성 식초의 맛을 내기 위해 가미하는 펩톤이나 폴리펩티드, 인산,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물엿 등은 우리 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들입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악화하는 주범이기도 하고 인체의 점막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몇몇 양심적인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고깃집, 냉면집, 분식점 등의 테이블에 놓인 식초병은 식초 10중 8구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이라고 이 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아직도 쓸까라는 이제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양조 식초 정도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회를 찍어 먹는 초고추장, 피자와 함께 먹는 피클, 숙취에 좋은 보고탕, 냉면에 넣는 식초, 중국집에서 먹는 알싸한 해파리 냉채, 단무지 등에도 빙초산이 들어가곤 합니다. 왜 굳이 몸에 좋지 않은 빙초산을 쓰는 것일까요? 이는 빙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순도 99% 이상의 빙초산 1리터를 2~3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값보다 싼 가격입니다. 보통 요리에 쓰는 식초의 산도는 5% 정도인데 빙초산 원액 1리터면 산도 5%짜리 식초를 20리터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리터당 100원짜리 식초가 탄생하는 셈이 되죠. 일반 양조 식초의 10분의 1, 천연 발효 식초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식초는 값이 비쌉니다. 게다가 빙초산은 적은 양만 써도 신맛이 강해서 요리가 깔끔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천연 식초는 많은 양을 써야 신맛이 나게 되므로 초무침의 국물이 흥건해지게 일수이게 됩니다. 식당에서는 빙초산처럼 칼칼한 신맛이 나지 않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해로운 빙초산이 식당 주인들의 무지와 소비자들의 잘못된 기호로 수명을 지속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대로 만든 천연 식초는 비싸긴 해도 오래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리터짜리 한 병만 사면 1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영양제 구입에는 돈을 아끼면서 노벨상을 3회 이상 받은 천하제일의 영양제인 식초에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 김밥을 쌀 때 넣는 단무지에도 빙초산이 혼합되어 있으며 농촌 할머니들은 집에서 식초를 만들 때 초원료로 빙초산을 넣습니다. 슈퍼마켓에도 버젓이 빙초산 원액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음식을 조리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부가 자연식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한 집안이 병고에 허덕이게 됩니다. 천연식초는 노벨상이 입증하는 최고의 과학이며 양념의 제왕입니다. 양념의 본뒷말은 약념, 약할 때 약자와 생각념자입니다. 제대로 만든 양념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양념을 먹으면 내 몸의 신진대사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양념을 자꾸 먹게 되면 대장에 독소가 차서 시궁창에서 쥐 모이듯 온갖 병을 불러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축 처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양념이 약일진데 이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념은 약이다라는 책에 의하면 식재료가 음식의 몸이라면 양념은 음식의 혈액입니다. 혈액이 깨끗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혈액이 탁해지거나 오염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 역할을 하는 양념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비싸고 질 좋은 유기농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건강에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식재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빙초산 합성식초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페이지 150페이지. 식초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흑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은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초란 곡물초, 즉 천연 현미식초가 현미입니다. 현미식초가 3년 이상 숙성되어 검은빛이 나는 식초를 흑초라고 합니다.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하루 3회, 식후에 소주잔 1잔 정도를 4배에서 5배의 찬물에 섞어 마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가 소화 효소로서 소화를 촉진하고 위와 장내 부패균, 또 헬리코박터균을 죽여서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란. 이 초란은 식초와 달걀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초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정란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6일에서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서 초산 칼슘으로 변하고 달걀의 흰 막은 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에 잘 저으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초에 녹아있는 초산칼슘은 소화 흡수를 돕고 허약 체질을 보양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밀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란에다가 벌꿀을 이제 혼합하게 되면 식초의 신맛은 줄어들고 벌꿀과 화분의 독특한 맛과 향이 가미가 되어 맛있는 초밀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진화된 생명체일수록 새끼를 위해 많은 영양분을 준비합니다. 물고기보다는 개구리, 개구리보다는 조류가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합니다. 회복기의 병자에게는 초밀란이 좋다고 역설했습니다. 산삼, 녹용, 해구신, 웅담보다 천연식초에 녹아있는 유정란 한알이 더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초산칼슘, 이제 가로치고 초란과 초밀란 가로 닫고 이 초산칼슘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째, 수유부. 유아의 뼈가 성장하고 튼튼해질수록 그에 비례해 엄마는 칼슘 부족증에 걸려 허리가 아프거나 치아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임산부. 임신 6개월부터는 태아가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칼슘 부족이 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갱년기 이후의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삭으면서 칼슘이 흘러나와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만성 요통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노인. 나이가 들면 위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위액이 적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약간만 다쳐도 뼈가 부러지고 자주 골절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만성 소화 불량인 사람 또는 위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 위액 부족으로 해서 칼슘이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인스턴트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사람,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함유된 여러분 표기사항을 잘 보시면 콜라 같은 데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 원재료명을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인산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산에 이제 인이 들어 있는 거죠. 함유하고 있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함유된 인은 장에서 칼슘을 침전시켜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즐기는 육식주의자. 요즘 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고기들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이제 드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들 음식에는 칼슘보다 인이 30배나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만성 음주자, 흡연자.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술과 담배는 뼈를 파괴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신 피질 호르몬 투여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뼈가 파괴되어 유리된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열 번째,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관절염 환자. 항상 칼슘 부족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 요구르트인데요. 우유 200ml에 천연 식초 30ml를 넣어 잘 저게 되면은 식초 속에 유산균이 발효하여 천연 요구르트가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200ml에 천연 식초 30ml를 넣어서 잘 섞으시면 식초 속의 유산균이 발효하여 천연 요구르트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밀란을 섞으면 신맛이 완화되고 달콤하며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초콩이라고 하는데요. 콩과 식초를 1:3의 비율로 섞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과 식초를 1:3의 비율로 섞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먹으면 됩니다. 꿀을 첨가해서 먹어도 됩니다. 완성된 초콩은 냉장 보관하여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숟가락씩 씹어 먹거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 넣으면 좋습니다. 다슬기 식초라고 나오는데요. 다슬기, 오미자, 생강, 도라지, 온나무 꿀로 빚어서 단순한 식초보다 효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인 각종 유해 물질들을 몰아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공해 음식을 먹어 속이 불편할 때는 음주 전후에 마시면 간장과 신장에 무리가 덜 가고 숙취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간모 선생님의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중에서 식초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